그러면은 자,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방송했던 거, 이전에 방송했던 거를 좀 일찍 제가 틀어놔서 여러분한테 참고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는 이제 본방송 시작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또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쭉 한 내용도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뉴욕 증시가 사실은 이제 그 예상보다는 많이 못 올랐어요. 예상보다는.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낙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제가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고, 렘데시비르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렘데시비르가. 그래서 그 렘데시비르의 고무적인 얘기 때문에 뉴욕의 선물, 어제 이제 우리 낮에 있죠, 낮에. 어제 우리 장중에 뉴욕 선물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강세면은 사실 뉴욕 증시가 한 뭐 5%, 6%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용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 내용이죠. 코로나19가, 렘데시비르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치료제가 됐다. 치료제. 이 렘데시비르가 원래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치료제 그 에볼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거가 코로나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시카고 의과대학에 그 이제 125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이 렘데시비르 장세가 이제 그 어제 금요일 날 펼쳐졌고,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도 물론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죠. 근데 일단 길리어드의 그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이제 정식 임상 데이터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식 임상에 대해서 빠르면 4월 내에 공표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길리어드가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 아마도 곧 그 4월 내에 지금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로 4월에 발표하고, 이제 본 데이터는 5월에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겨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좀 진행된 내용이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렘데시비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혈장을 이용한 이제 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치료제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치료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백신도 그렇고, 이게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해야 되니까. 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방 이게 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렘데시비르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어떤 그 마인드, 이거 나올 수 있다. 옛날에 이제 신종플루에서 타미플루였었죠.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이 타미플루가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꿨어요. 타미플루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저거였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가 이게 항상 변종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변종이 발생하는 것을 이번에는 듣지만 타미플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게 이제 변종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듣지만 다음번에 써먹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이제 변종이 발생하는 것까지 다 한 방에 다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영원한 감기약, 영원한 인플루엔자 퇴치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어쨌든 이 렘데시비르가 일단 그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미련오리님. 좋습니다. 주식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우지수의 모습과 또 나스닥의 모습, 최근 들어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와 나스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스닥은 요 장기 라인을 돌파해서 맨 위에까지 올라왔죠. 맨 위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우지수에 보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특히 다우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동안에 좀 약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약했던 종목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제 아마존이 가장 강했죠. 아마존이 뭐 급등이었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아마존이 급등이었고, 사실 그 다른 종목보다도 이제 아마존 또 넷플릭스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장이 이게 신고가란 말이죠. 아마존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존이라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입니다. 이 IT 세계에서 반도체라는 것은 디램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반도체 같은 것은 그냥 뭐 계속 쓰이는 산업의 쌀 같은 존재다. IT 산업의 쌀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사놓으면은 돈 벌 수밖에 없다. 이 회사가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세계가 펼쳐지면서 어찌됐든 일단 우리가 익스플로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 그냥 돈 버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옛날에 뭐 2000년도에 나온 거니까 많이 지났지만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가 구글의 세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빌 게이츠 이 회사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아마존의 세상이라는 거죠. 아마존 세상. 아마존의 세상이고 구글의 세상이거든요. 아마존과 구글의 세상이고, 뭐 지금 뭐 구글이 좀 올랐다가 뭐 조정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안 망한다는 거죠. 결코 망할 수가 없고, 새로운 시대의, 제가 뭐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파괴적 혁신. 시대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차 시대에 기차가 생겼다. 그러면 어찌됐든 마차는 없어지고 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차가 없어지고 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차 레일을 깔아놓는 그것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산업혁명,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파괴적 혁명이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겠죠. 파괴적 혁신. 파괴적인 혁신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파괴적 혁신한 거죠. 새로운 인터넷 세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의 그 정보를 뭐 집약할 수 있는 게 뭐 TV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였단 말이죠. 전화 이런 거였는데 그 전에 또 신문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터넷이 정보의 중심이 된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이제 가는 거죠. 모바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물론 다른 대체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성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라는 얘기죠. 이번에 아마존도
주가가 빠지니까 같이 빠졌겠죠, 물론. 빠지니까 코로나 어쩌고 하니까 같이 빠졌지만,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존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해외에서 주식 산다면 이런 것들을 사야 돼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을 사야 되고, 넷플릭스를 사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도 지금 이제 좀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어떤 미디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는 거죠. 넷플릭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어떤 투자의 그러니까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신루타를 내기 위해서는 신루타를 내기 위해서는 철학이 중요하다. 투자의 철학. 제가 이제 시대의 영웅주라 그러죠. 시대의 영웅주. 그 어떤 시대의 영웅이 뭐냐, 시대의 영웅. 그 시대의, 예를 들어서 이제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였다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였다면, 그때는 뭐가 이제 시대의 중심이었겠습니까? 내연기관 같은 게 있죠, 내연기관.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내연기관이 생기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기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계화. 석유를 넣어가지고 기계화되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생기고, 기차가 생기고, 또 이제 옛날에는 노 젓고 다니고, 범선이라 그러나요? 범선? 돛을 달아가지고 이제 바람 타고 다니는 그런 배였는데, 쇠로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내연기관을 넣어가지고, 전기기관차, 전기선, 이런 것이 생긴, 이것이 산업혁명이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혁명이라든가 모바일 혁명 같은 것도 진짜 거대한 산업 정보 혁명이거든요. 약 200년 만에 엄청난 큰 이제 혁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우리가 사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커져가는 거죠. 많이 여러분 접하겠지만 구글 같은 회사가 시애틀에 자리를 잡았는데, 구글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시애틀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애틀에 아마존이 계속 사무실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하니까, 또 아마존에 취업한 사람들이,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많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사가 있으면 또 거기에 협력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가 이제 번창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혁명의 중심에 있는 파괴적 혁신, 기존의 질서를 없애고, 혁신, 일종의 혁명이죠. 그런 게 일어나는 쪽은 계속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가 그때 어디였나? 평양이었나? 신라의 수도는 이제 스라블이었고, 백제의 수도는 부여였을까요? 어디였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부동산 개념에서는, 이거 하나의 혁명이잖아요. 혁명이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사를 가야 돼. 어디로? 스라블로. 지금의 경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죠. 서라블로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구려나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도시나 백제의 도시는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모두 서라블로 모이는 거예요. 또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가 이제 나라를 또 잡았으면 이제 개성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개성으로 이사 가서 개성 상인 이때 많이 컸잖아요. 개성 상인들. 개성이 수도가 되면 일단 개성으로 이사 가야 돼. 새로운 혁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혁명. 고려라는 데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왕건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개성에 가야 먹고 살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또 혁명을 해가지고 서울로 수도를 이전했잖아요. 그럼 서울로 이사 와야 돼. 네? 서울로 이사 와야 돼. 이게 혁명이잖아요. 혁명. 부동산 개념에서도 이게 혁명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5.16이 나고, 5.16도 혁명이죠. 5.16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화의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뭐 울산을 비롯해서 포항 같은 이런 공업도시의 개발이잖아요. 공업도시. 그러면 글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울산이나 포항으로 이사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서울도 좋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그죠? 삼성전자 전화를 그러면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지어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또 여러 공장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 평택 공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평택의 주가가 아니라 평택의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인구 유발을 만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장의 중심이 어디로 가면은 그쪽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어떤 성장의 중심이 생기면은 그쪽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뭐가 생길 때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진행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마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대의 영웅주라 얘기하는데 그 시대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저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저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구나. 이 아마존 주가가 이게 참 그야말로 얼마나 올라온 건가 이게. 거의 뭐 5달러, 10달러였단 말이죠. 5달러, 10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잖아요, 계속. 아직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의 기업 가치의 어떤 뭐 평가 혹은 뭐 그런 거죠. 그죠? 기업 가치가 계속 커져가니까 그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 이제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하고 주식의 초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가 나라를 세우면은 개성으로 가야 되는 거다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은 서울로 이사해야 되는 거죠. 서울로.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업이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현대차하고 옛날에 그 대우차하고 뭐 쌍용차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결국 현대차가 그 대세를 잡으니까 현대차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대우차나 쌍용차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장악한 쪽으로 가야 돼. 조선이 건국되면은 서울로 가야 되고, 고려가 건국이 되면 개성으로 가야 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은 스라블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가 대세를 잡으면은 현대차 주가 좀 올랐다고 싼 대우차나 쌍용차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1등이 되면 현대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어떤 이 산업의 영역 그런 쪽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게 이제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영역이 없어져 가지고, 영역이 없잖아요. 영역이 없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라 그러면, 구글이 세상을 장악했다면, 구글이 미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반도체가 많았죠. 반도체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옛날에 처음에는 700개쯤 됐대요. 700개. 근데 그게 70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이제 3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으로 가는 시대예요. 승자 독식으로. 승자 독식의 시대거든요.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놈이 다 차지하는 거야. 승자 독식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 세계에서는 점점 이게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옛날에 카카오를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왜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카카오가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네이버.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원래 옥션이 상장돼 있다가 상장이 저거 됐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세를 장악하게 되면 계속 그게 이제 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백화점이 빌빌거리느냐, 요즘에 마트가 빌빌거리느냐, 요즘에 슈퍼가 별 볼일 없느냐, 이런 것은 결국 그 기저에는 모바일 쇼핑과 온라인 쇼핑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도 아마존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이 많죠. 백화점도 망하고 쭉 망하잖아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음식점은 괜찮아요. 음식점은 괜찮은데 음식점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갖다 내놓고 하던 그런 영업들이 요즘은 그 가게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는 그냥 폼으로 내놓고 내 사무실 쓰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는 쪽이 돈을 벌어요. 온라인 통해서. 그 온라인에서 스타가 생기지, 그냥 일반적인 가게에서 스타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거의. 그런 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보는 것은 시대의 영주. 제가 뭐 아까 전에 그 전기차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의 대세라는 거죠. 결국 전기차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일단 이제 공해가 없으니까, 공해가 없잖아요. 공해가 없으니까 결국 그걸로 갈 거란 얘기죠. 그걸로 갈 거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뭐 그냥 내연기관 차보다 2배 정도 비싼데, 이제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 전기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파괴적 혁신이에요. 파괴적 혁신. 이런 파괴적 혁신 되는 기업들이 10배가 난다는 겁니다. 신노타. 제가 이제 신노타의 개념에 대해서 신노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가 독점적 영역이 있는 기업. 그리고 뭔가 시대의 영웅 혹은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요 얘기는 전부 뭔 얘기냐면은 일종의 투자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투자의 철학. 투자의 어떤 개념에 관한 문제. 우리가 뭐 차트도 좋고 다 좋은데 투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신노타의 의미다. 또 제가 이제 또 얘기할 때 단기 매매는 이런 이제 신노타보다는 단기 매매는 이제 이것도 단기 매매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차트 모양도 좀 중요하죠. 차트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차트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기 매매도 차트보다도 결국 단기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기가 있어야 돼. 그 시점에서 인기가 있어야 돼. 시점에 인기.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시장에 인기가 몰릴 그런 종목을 갖다가 선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선점하는 것이 단기 매매의 그 요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내일은 뭐가 인기 있을까? 다음 주에는 뭐가 인기 있을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쪽이 뭘까? 그러니까 현재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인기가 좋은데 그런데 조정받는, 인기가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단기로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조정을 받아요. 매물 나와서.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은데 매물 나와서 조정받은 거,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기 매매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차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펀더멘탈도 좋고 다 좋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다. 철학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 제가 뭐 정확한 어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매매라든 장기 매매를 하든 어떤 나름 본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 자체가 아까 신루타 종목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 단기 매매는 이렇게 이제 어떤 앞으로 인기가 살아날 그런 것이 무엇일까?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내가 산다고 내가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좋아해야. 제가 아까 남북주도 쭉 설명해 드렸는데, 남이 좋아해야. 남북주도 이제 왜 총선 전에 남북주 올랐잖아요. 화요일날 총선 전에 남북주가 급등을 해서 왜 급등했을까? 이거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 것 같은데, 여당이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가 뜰 것이고, 정책주가 뜬다면 제일 정책주가 남북주가 될 것이다. 요런 것 때문에 떴던 거예요, 그때. 예,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남북주가 그때 떴었잖아요. 남북주가 이제 아난티가 떴는데, 아난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아난티가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렸죠. 화요일날 제가 남북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화요일날 낮에. 이때 왜 화요일날 남북주가 떴냐는 거죠. 이때 아난티가 23%까지 갔다가 16% 상승을 마감됐는데, 화요일날 보니까, 시장에서 화요일날 보니까, 이번에는 여당이 압승할 것 같다. 그러면 여당이 압승하고 나면은, 여당 압승을 하게 되면은, 정책주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정책주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건 남북주다. 이렇게 본 거예요. 특별히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보셔야 이게 주식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단기나 장기를 하실 때에, 장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대의 영웅주를 사셔야 되는 거고, 단기는 다음 주, 내일 사람들한테 뭐가 인기가 있을 것이고 뭐가 이슈가 될 것인가. 예, 미련으로님, 뭐가 이슈가 될 것이고 뭐가 인기가 있을 것인가. 요런 생각 계속 하셔야 돼. 그걸 갖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뭐 2번 중에 1번은 맞습니다.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가게 되면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사잖아요. 왜 올라가지 이게? 이걸 모르고 사게 되면은 이제 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아침에 주가 올라갈 때 그 중에서 뭘 사겠다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래, 맞아. 내 생각했던 거 맞아.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과 맞아라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똑같죠. 기술적으로 쭉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는 거 아침에 9시 때 올라가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는 그냥 텔레비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다른 방에서 어떤 회원이 많은 방이야. 매수 그러니까 회원들이 막 사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올라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요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맞아. 요거는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이유가 분명히, 내가 사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생각이 돼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황에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꾹쭉 꾸준하게 이제 1950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950까지.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목표치가 제가 1950이다라고 이제 계속 다 아시겠지만, 제가 1400포인트대에서 무조건 매수다라고 이제 그때 올렸죠. 대대적으로 1400에서 요날 이제 제가 무조건 매수다 그랬고, 그 다음날 뭐라고 했냐면 닥치고 매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3월 19일 날 무조건 매수,
3월 그 다음에 20일 날인가요? 3월 20일 날 닥치고 매수라 했죠. 무조건 매수. 1400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1400P에서 무조건 매수.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인천유가 유튜브에 가면은 제목 크게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1400P. 이렇게 달았습니다. 1400P 무조건 매수. 제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마 1500까지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00까지 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닥치고 매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닥치고 매수.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웃기지 말고 그냥 닥치고 매수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조금 뭐랄까 좀 건방진 제목이죠.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제목을 과하게 과격하게 다느냐, 상당히 좀 위험천만하고 또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건방진 그런 제목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제가 1400P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쭉 보여드렸죠. 유튜브에 가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잘 가지를 못하겠어. 보면 다 있어요. 봐볼까요? 그러면 자, 시황센터에 가보면은 이 100개 이상 더 보기가 안되네. 네. 여기 나오겠다. 제목으로. 이게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데 글자가 조금해서 볼 수 없는데, 그쵸. 여기 있네.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요 내용인데, 요건데, 요거의 제목이 정말 그거예요. 난리 났네. 정말 난리 났어. 이게 옛날 제가 어제 1400에서 무조건 매수라고 녹화한 거 보신 분들 있죠. 1400에서 무조건 매수. 지금 지금 현재 103포인트 상승이다. 103포인트. 100포인트 올랐다. 또 사이드 스키 브레이크 또 올렸다. 100포인트 상승이다. 100포인트.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무조건 매수라는 표현을 써서 무조건 매수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수했나 모르겠어요. 여우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인천여우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다 매수했을 거야. 지금까지 여우가 오랜 시간 동안 20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여우가 변곡점에서는 특별히 또 뛰어나죠. 탁월하죠. 변곡점에서 확실하게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다. 또 말을 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초강력 울트라 캡송. 하여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닥치고 매수. 그 다음날 제가 닥치고 매수라고 또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더라고. 왜? 겁나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갖다가 제가 아주 그냥, 왜냐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제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좀 자신감을 얻어, 나도.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제 많이 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무조건 매수.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1400이라는 거가 참 주가 많이 내렸다는 걸 알아.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1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끝없이 내려간다. 뭐 I자로 하락한다. 경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죠, 그때. 경기는 모르는 거다. 경기는 모르는 거고, 당장은 단기로 많이 내려왔고, 유럽하고 미국이 돈 풀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저희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경험. 그거는 제가 IMF 때의 경험이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경험이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때 우리나라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금융위기 때.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강한 표현을 안 쓰면은 여러분들이 안 사요.
안 삽니다. 겁나니까. 예, 요가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그러니까, 그래, 사볼까? 저 양반이 그래도 옛날에 산전수전 다 겪고, 꽤 오랫동안 증시에서 시장을 봐왔고, 그때그때 변곡점마다 꽤 잘 맞췄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는 여러분한테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사요, 안 사.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사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지금 살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좋습니다. 지금 사도 좋은데 그때보다는 이미 그때 사신 분들은 뭐 50%, 100%씩 수익 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렇다. 지금도 뭐 이제는 이제 그래요.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되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물러가잖아요. 물러가고 돈은 무지하게 풀었잖아요. 돈은 많이 풀었고 코로나는 물러가고 요게 이제 2010년이랑 똑같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똑같아요. 2009년도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전 세계가 돈을 막 풀었잖아요. 돈을 마구 풀었죠. 우리나라 지수는 그때 10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고 9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고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돈을 마구 푸니까 그 돈이 흘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갖다 급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도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딱 그대로 나오는 게 재판이에요.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무엇을 사더라도 먹어요. 무엇을 사더라도 먹는데 이제 파도 타기를 잘해야지. 파도 타기를. 그때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쫓아가는 종목 사람들이 많이 돈을 먹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추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고. 요거 뭐 여러분들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드디어 어제 처음으로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이 2월 24일 날 이후로 안 샀어요. 2월 24일 날 코로나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도했죠. 제 기억에 한 18조 정도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매수 들어왔어요. 3,229억. 진짜 정말 매수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IMF 때 경험도 있고 또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의 그 경험에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또 끝없이 사요. 또 한국이 가장 탄력적으로 내려가고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에 2009년도 10년도에 뭐가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건데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그때 그냥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현대차죠. 현대차, 기아차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기아차를 그때에 2009년도에 요걸 6,000원에 추천했어요. 6,000원에 추천했는데 이게 8만원까지 갔습니다. 기아차가. 그때 제가 이거 6,000원에 추천했어요. 6,000원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추천했어요. 공개적으로. 여기죠, 여기.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5,720원이 이제 저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9년도에 TV에 광고를 많이 때렸어요. 광고 때려서 그때 강남에 어느 그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무슨 강당이었어. 굉장히 큰 강당이었어요. 그 강당에 제가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 광고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제가 이제 주식 콘서트라 그래서 주식 콘서트 해가지고 제가 10루타짜리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10루타짜리 공개하겠다 그때 그렇게 올리고 했는데 그게 700명 들어가는데 700명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홀이었는데 우리 그때 여직원의 친구 애가 이제 그 음대를 다녀가지고 그때 플룻을 연주하는 그 친구가 플룻도 중간중간 연주하고 했는데 2시간짜리 강의였습니다. 근데 정말 입추의 여지가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추천했던 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당시에 기아차가 이제 뭐 그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하면서 돈이 없었어요. 많이 쪼달린 상황이었는데 5,720원 여기 저점이잖아요. 제가 6,000원 제가 이제 그러나 1월 2일 날 2009년도 1월 2일 날 그때가 6,000원이었어요. 6,000원. 그래서 6,000원에 그 기아차를 사면은 10배는 갈 거다. 10배.
10배 갈 거다. 6,000원에 사면은 이거 10배 갈 거다. 6만원 갈 거다. 그랬다. 6만원. 근데 8만원까지 갔어요. 8만원. 8만원 갔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이 그렇게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이 정말 주식 투자하기엔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좋은 시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뭘, 또 마련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가입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품도. 보세요, 한번. 상품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입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 다 없애버리고, 딱 싼 상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차피 뭐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종목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종목이 중요하지. 결국 이제 방송을 장중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만 잘 찍어주고 사고 팔라고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상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우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이제 그 신학수 대표하고 여우하고 송관종 대표하고 강호 안인기하고 4명이 지금 공부하는데, 여우의 구매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상품이 딱 하나야. 하나. 무지하게 싼 겁니다. 그냥 한 달에 11만원짜리. 그냥 여우한테 종목만 받아라. 종목만 받아라. 여우한테 종목만 받아라. 11만원이니까 종목 뭐 좋잖아요. 종목만 받아라. 제가 매수매도 해줄게. 매수매도 해줄게. 그 매수매도 제가 문자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매도 문자를 드리겠다. 지금 11만원짜리 가입해서 매수매도 문자 드리니까 그냥 가입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1만원이고 두 달은 22만원이다.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뭐 좋잖아요.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그리고, ARS는 두 달짜리고, 02에 3490에 4651이다. 그죠? 일단, 여기, 한 달에 11만원인데 요거 가입 못해?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좋고, 사업하시는 분도 좋고,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한 달 11만원, 두 달에 22만원인데, 그 가입 못하냐 이거죠.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입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을 쭉 리딩을 해드리겠답니다. 리딩.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22만원짜리를 두 번 하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22만원 두 번 해가지고 4개월로 해도 좋다. 지금 이제 한 달에도 40만원씩 하잖아요. 지금 한 달에도 60만원도 하고. 근데 한 달에 11만원이고 두 달에 22만원이니까 이거 얼마나 싸냐 이거야. 이런 걸 가입 못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송 제목이 제가 시황방송이라 돼 있어요. 시황방송 돼 있는데 시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 하는 거죠. 종목. 시황만 해가지고 누가 되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시황만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시황만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종목이죠. 종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우리 문자 보낸 거 쭉 보여드릴게요. 자, 3월 30일 날 9시 12분에 매수죠. 매수 8,350원.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31일 날 매도입니다. 매도. 차익 실현 매도.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 거죠. 3월 30일 날 9시 12분에 매수. 그 다음 날 10시에 매도. 근데 이제 47% 났어요.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4월 2일 날 9시 7분에 매수. 4월 3일 날 9시 17분에 매도 해서 또 30%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나가요. 간단하게. 그냥 매수. 화일약품 얼마. 매도. 화일약품 얼마에 매도. 그렇게 나갑니다. 시간은 되게 아침이에요. 아침에. 9시 7분, 9시 17분. 그 다음에 KM 매수 15,300원 수준 9시 6분이죠. 아침에 되면 나갑니다. 9시 아침에. 또 아침에 9시 8분에 매도 KM. 그래서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츄럴 모텍도 다 아는 종목인데, 또 요도 4월 1일 날 9시 20분에 매수해가지고, 4월 3일 날 9시 3분에 매도하죠. 이거, 네. 되게 이제 1박 2일, 2박 3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장기 종목도 하지만 단기 종목도 같이 하잖아요. 예. 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센츄럴 모텍 13.5%. 요 제가 설명드린 건 좀 주로 단기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 그래서 4월 1일 날 9시 20분에 매수. 26,100원에 26,200원. 4월 3일 날 9시 3분에 매도. 29,700원. 요게 이제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케미칼은 조금 길게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요거는 좀 길게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거고요. 요거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27% 나왔고.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멤브레인 관련된 네몬 13.1%. 3월 30일 날 9시 10분에 9,100원에서 매수. 또 4월 1일 날 2박 3일이죠. 요거 매도. 해서 13%. 그 다음에 셀리버리. 단기 매수. 그래서 81,000원 정도 수준 매수. 매도. 해서 7.4%. 그 다음에 이제 우리산업은 전기차에 이제 히터 만드는 회사죠. 9.6%인데, 4월 3일날 매수, 4월 8일날 매도. 요건 조금 시간 걸렸죠? 요건 좀 시간 걸렸는데, 4월 3일, 4월 8일에도 한 5일밖에 안 걸렸네. 매수 15,100원 이하, 매도 16,000원.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요. 17% 수익 났는데, 요거는 조금 수익이 단기로 많이 났죠? 4월 14일 날 매수, 해서 35,400원, 4월 17일 날 41,500원 매도, 17.2%. 그 다음에 유한양행 손절했어요. 유한양행 손절. 유한양행 이제 요거는 당일날 샀다 당일날 손절했는데 48,000원 수준에서 매수했다. 근데 여기 이제 4월 17일 날 9시 3분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4월 17일이면은 엊그제네요. 엊그제. 금요일 날 매수했다가 금요일날 매도해버렸어. 안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램데시비르 때문에 사실은 매수한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램데시비르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한양해하고 ST팜하고 두 개를 이제 했는데 두 개 아지를 봤는데 유한양이 좀 덜 올라가게 유한양이 샀는데 요거는 그냥 안 올라가서 2.5% 손절했어요. 이렇게 이제 안 가는 건 손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하는 것은. 장기 매매 종목은 손절 안 하는데 단기 매매 종목은 손절해버려요. 이렇게. 유한양이 2.5% 매도. 그래서 아침 9시 3분에 매수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2시 34분에 이거 안 가더라 해서 매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은 요건 4월 13일 날 매수해가지고 SM 매수 가격 25,450원. 4월 17일 날 26,600원에 매도해서 많이는 아닙니다. 4.5% 났습니다만은 단기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요거는 이제 좀 뭐랄까, 현대차는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매수해서 사실은. 손절가 없다 그러잖아요, 손절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유 중입니다, 현대차는. 대형주 단기 공략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83,500원 정도. 아직은 매도 안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할 거예요. 83,500원 매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21% 수익이에요, 현대차. 요즘 뭐 현대차 다 올라가죠. 물론 요거를 제가 처음으로 매수한 것은 7만원 아래입니다. 7만원 아래. 7만원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한 번 또 먹었어요. 한 번 먹고 또 83,000원 또 산 거죠. 현대차. 그 전에 요거가 3월 30일 날 사가지고 아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4월 10일 날 아침에 9시 16분에 매수해서 17만 2천원 매수했다가 절반 매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18만 7천원에 단기로 많이 급등해가지고 10일날 사가지고 13일날 매도한 거죠. 10일날 사서 13일. 10일날이 금요일이고 13일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포스코를 금요일날 사가지고 월요일날 매도한 겁니다. 월요일날. 네, 금요일날 매수해서 월요일날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문자로 나간 내용들이에요. 매수해서 요거 9시 16분에 매수 들어갔고 9시 13분에 이제 매도. 문자만 받고 있으면 여러분 다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25.6% 지금 이제 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는 조금 길게 이제 매수한 거죠. 매수 가격 65,500원, 카카오 또 151,000원에서 단기, 그러니까 그 전에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지만 다시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카카오 지금 매수하기 좋습니다. 매수 사인 드리는 거죠. 3월 27일 날 들어가가지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카카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76,000원. 이건 좀 장기.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이제 긴급 매수 들어갔죠. 이거 현대위아가 좀 올랐을 때 산 거예요. 4월 9일 날 9시 58분. 4월 17일 날 현대위아 또 매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기아차. 절대 저점형이다 해서 28,000원에 매수해 들고 있고요. 기아차.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좀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노베이션 뭐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 뭐 그런 거에 쭉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와 단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장기, 단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슨 시향방송 종목 얘기한다니까 뭐 장기 종목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 장기도 있지만, 단기가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단기 매매 좀 해야 재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투자와 투기를 같이 하자. 투자 플러스 투기. 그래서 투자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투자할 종목 그냥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직장인인데 요가 카카오가 좋다, 네이버 좋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용기가 안 나. 사가지고 묻어두면 돈 벌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저한테 오셔서 그냥 카카오나 이런 것들 장기로 가는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다 한국전력도 많이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어. 현대차도 빠져 있고. 용기가 안 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그냥 장기로 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요거 사라는 거 사가지고 쭉 있으면 돼.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헐라 100배 낫습니다. 지금 뭐든지 사도 다 먹어. 근데 뭐든지 사도 먹는데 여러분이 사면은 내린다. 제가 사라는 것은 사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면은 내려가 주가가.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조금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장기하고 단기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좀 계속하고, 단기로 수익 낸 거 장기, 제가 그렇잖아요. 단기로 매매해서 돈 번 거, 그거 카카오에 차곡차곡 쌓아라. 돈 번 것만. 수익 난 것만. 오늘 200만원 벌었어. 그럼 200만원 카카오 사. 내일 또 얼마 벌어서 그것도 카카오 사. 그렇게 쭉 모아놓으면은 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좋지는 않잖아요. 가다가 또 조정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단기 종목들은 다 매매하면 돼. 단기 매매 종목들은 다 매도하면 돼. 매도하고. 그래도 카카오는 매도 안 하는 거죠. 카카오는 쭉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거 비중은 개인 취향이에요. 비중은 예를 들어서 나는 70 장기, 30 단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장기는 싫어. 그리고 나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단기로 해가지고 빨리 돈 모아야 돼. 이런 분들은 그냥 단기 70으로 가고 장기 30으로 가고 이래도 되고, 그죠? 난 지금 이제 돈 다 까먹어가지고 내 원래 2억이었는데 지금 2천만원 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뭐 죽기 아닌 살기 아니에요. 2억이었는데 2천만원 밖에 안 돼. 이런 분들 어떻게 해? 2천만원 가지고 하여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단기 할 수밖에 없는. 2천만원 가지고 지금 장기로 넣어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2천만원 가지고 단기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3천만원 됐어. 3천만원 됐어. 근데 3천만원에서 하니까 자꾸 돈을 벌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버는 마음 카카오에 모으는 거예요. 경업주 하죠. 경업주 하죠. 당연히 경업주 합니다. 경업주 무지하게 올랐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경업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경업주는 제가 최근에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보유만 경업주 많이 올랐단 말이죠. 1,000만원 밖에 없어요. 1,000만원 가지고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00만원 가지고는 뭐 회비가 10만원이니까 1,000만원 가지신 분도 할 수 있죠. 뭐 회비가 10만원 아니에요. 그죠? 10만원이니까 예. 회비가 10만원이니까 1,000만원 가지신 분도 부담 없지 뭐. 11만원 회비가. 예, 회비가 11만원이니까 이참에 좀 매매도 배우시고 그러시면 돼요.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협주는 지금 그렇잖아요.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정책주 아닙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머지 대선이 2년 남았죠. 2년 대선 남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남북 경협을 이제 어떻게든 풀려고 그럴 겁니다. 풀려고. 남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뭐 임기 그만두 이제 2년 남았나요? 2년 남았는데 5월 달이니까 2년 조금 더 남았죠. 근데 이 5월 이게 2년 남은 기간에 어떻게든 남북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주가 뭐 지금 이제 다들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올라가면 또 빠져나와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남북주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남북주로. 지금은 이제 재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난티가 벌써 따따블 수준까지 올라왔죠. 아난티가 3,700원에서 지금 1,700원까지 간 겁니다. 1,700원까지. 요까지 딱 갔잖아요. 요까지 딱 갔잖아요. 조금 이제 쉬었다 가겠죠? 조금 쉬면서 이제 재료 나오길 기다리겠죠. 그죠? 그래서 참 정말 좋은 이런 저로에게는 없단 말이죠. 아난티가 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남북주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물 들어올 때 배져라. 네. 그러니까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싸다라는 거야. 싸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호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말이에요. 백화점 갈 때 언제 백화점 갑니까? 백화점 언제 가요? 좋은 상품 나왔을 때? 백화점에 좋은 상품 나왔다 백화점 갑니까? 아니죠. 세일할 때 가는 거예요. 세일할 때 가면 뭐 백화점에 손님 무지하게 많아. 근데 좋은 상품 나왔다고 백화점 뭐 손님 많습니까? 좋은 상품 나올 때 백화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할 때 가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뭐 엄청난 세일 아닙니까? 이럴 때 가서 사지 않으면 언제 사냐고요.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있는.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보니까 이제는 확진자가 아까 보니까 뭐 18명? 신규 확진자 18명이죠? 끝났어, 우리나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18명이야, 18명.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20명 밑으로 내려온 게 처음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 중에서 9명이 해외고, 나머지 9명만 국내야. 신규 확진이 18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미국도 말이죠. 미국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면, 미국도 이제 계속,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도. 그래서 뉴스에서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렘데시비르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원숭이 치료에 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일본은 조금 증가합니다만은 이제 미국은 거의 뭐 이제 꼭대기다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었는데 미국이 3만 명이다.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가 60만 명이다. 근데 요거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경제를 재개하려는. 그런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에게 조기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지금 각 주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고점 아니겠냐라고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렌데시비르는 저기죠.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유한양행하고 ST팜, 죠? 이거 아침에 갭상승에다 내려버렸죠. 유한양행, 이렇게 갭상승에 내렸죠. 파미셀, 이런 게가 이제 렘데시비르예요. 신풍제약도 좀 관계 있다는지 잘 모르겠고, 요 렘데시비르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가 요 세 개인데, 세 개예요. 세 개인데 이제 봐야죠. 자, 유한양행, ST팜, 파미셀 정도가 이제 렘데시비르입니다. 자, 제가 오늘 뭐 길게 토요일 날인데 길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다 말씀드리면서, 남북주는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코로나가 문제죠. 코로나만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약해지면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주 하시는 분들도 싸니까 방에 들어와서 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 드리고, 남북주가 좀 주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저한테서 투자와 투기를 같이 해라. 투자와 플러스 투기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1시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에도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또 너무 길면은 별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까지 하기 때문에 딱 1시간 정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여우한테서 한번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시라. 여우가 97년도 IMF 때나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때의 중요한 반전의 기회에서 많은 분들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담배 20갑이니까 20갑 정도 담배를 끊으시고 우리 여우방에 가입해서 아침에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제가 이제 회원 방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제가 문자와 밴드로 제가 여러분을 리드를 해요. 뭐 시황도 보내드리고 종목 매매도 해드리고 하면서 문자와 밴드로 리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대략 제가 5월달쯤 되면은 다시 이제 장중 방송을 좀 넣을 겁니다. 장중 방송을 다시 넣을 거예요. 1개월 가입은 전화번호가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99에 0700 일로 전화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게 편해요. 1599-0700. 그게 이제 고객센터거든요.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글로 전화하시거나, 이 고객센터가 좀 바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RS는 여기로 하시면 되죠. ARS는 이제, 장중 안 합니다. 장중 없이 지금은 그냥, 요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요 상품 하나. 11만원짜리 시향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말은 시향방송이지만, 뭐, 종목방송이죠. 근데, 장전에 9시까지 방송하고, 장중에는 문자로만 합니다. 또, ARS는 이제 요거는 2개월짜리예요 02에, 3490에, 4651. 요거는 이제 2개월짜리. 요건 이제 2개월짜리고, 요거 말고 그냥 고객센터는 1599에 0700. 그리고 이제 웹에서 가입하면 되죠. 뭐 여기 구매하기 있잖아요. 구매하기. 뭐 우리 요런 거 할 줄 아시는 분들, 웹에서 결제하는 거 아시는 분들, 여기 구매하기 클릭하면 돼요. 여기 구매하기 클릭하면은, 자, 클릭하면은, 로그인을 하라 그러네. 네, 로그인 해가지고 구매하기 클릭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날씨 참 좋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야말로 이번 봄에는 중국이 공장 가동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참 날이 좋습니다. 공기가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고, 좋으니까, 가입도 언택트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좀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장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좋은 날 보내시고, 이제 좀 외출하셔서 식당에도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전국적으로 18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국내 환자가 9명이잖아요. 해외 유입 말고 국내 9명밖에 안 되니까, 그거 서울에 한두 명 있고, 대구 경북에 두세 명 있고, 그런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외출 좀 하셔도 좋다.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마스크 안 쓰면은 다 싫어하니까, 마스크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